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오늘은 요청 주셨던 겨울 쿨 소프트 메이크업 및 색조 추천을 듬뿍 들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립이 또 찢어질 것 같이 건조해서 립밤을 바를 건데, 겨울 쿨 소프트가 바르면 그냥 내 입술 같은 티가 거의 안 날 법한 아떼의 소이 모브라고 하는 누디한 뮤트 모브 색상을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간식도 사왔죠. 오늘은 스타벅스에서 여러분들도 쉽게 같이 구해서 드실 수 있는 쿠키를 좀 들고 왔어요. 오늘의 메뉴는 뭐냐면 카페 라떼인데 제가 위염이 걸렸거든요. 거의 끝물이긴 한데 사실 아직 위염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카페 라떼 디카페인에 오트밀크로 따뜻하게 했고요. 사실 오트밀크로 하면 느끼해서 저는 중반부터 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몸에는 좋은 것 같아서 가끔 포만감과 약간 건강 때문에 이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스킨케어부터 간단히 할 건데요. 올리브영에서 에스테로데 갈색병을 샀어요. 그렇게 하니까 미니어처 3병이 같이 선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니어처부터 한 개 써봐 아껴 쓰느라고 그래서 미니어처에 있는 것부터 쓸 건데, 이 갈색병을 오랜만에 써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양을 많이 쓰면 화장이 엄청 밀려요. 그래서 많이 쓰지 마시고 엄지손톱이나 조금 엄지손톱 이상? 그 정도, 한 요 정도? 요 정도 정말 조금만 그래도 제 기능을 발휘하더라고요. 너무 넘치게 팍팍 바르면 마치 에스테틱 샵 스킨케어 바른 것처럼 엄청 밀려요. 제품은 진짜 속건조라든지 약간 숙면 세럼이라고 하잖아요. 좀 푹 자고 난 것처럼 속당김 같은 것도 줄여주고 결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하는데, 많이 쓰면 화장하고 궁합이 많이 좋지는 않다. 갈색병이 발효 성분이 같이 들어간 세럼이라서 30대 초반까지는 갈색병이 안 맞았어요. 바르기만 해도 무조건 뭐가 나고 해가지고, 많이 민감한 트러블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대나 30대 분이라면 굳이 갈색병을 구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40살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쫙쫙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백화점 화장품이 또 같이 곁다리를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갈색병이랑 유이크 리주바이옴이랑 이렇게 연이어서 하면은 두 개가 되게 차곡차곡 쌓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속당김 같은 게 확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도 많이 즐겨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댓글로 스쿠에서 파운데이션 나왔는데 좀 궁금하다 이런 리뷰가 있었어서, 저도 스쿠 더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뭔가 조금 돈 아까운 느낌이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구매를 망설이면서 못 사다가 이제 리뉴얼된 핑계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리뷰를 할 겸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사은품으로 비아룸 더 세럼이라고 하는 게 같이 와서, 세럼인지 로션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요거를 오늘 로션이다. 저 로션 좋은데. 그래서 요거가 사은품으로 왔길래 스쿠 당연히 좋겠죠. 예전에도 이거 크림파데 사고 사은품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썼던 것 같은데, 요거를 로션같이 이렇게 쫙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스벅 갔다 오느라고 토코보 선크림을 사실 피부 속에 흡수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은 오늘 생략을 할 거고요. 되게 고전적인 느낌인데 화장품점에서 파는 것 같은 화장품 냄새가 나네요. 클래식하군요. 그냥 우리나라 올리브영 화잘먹 로션이랑 솔직히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너무 배고프니까 과자 한 개만 먹을게요. 저는 가끔 출출할 때 스타벅스의 미니 리프파이를 자주 사 먹거든요. 이게 하트파이도 좋아하고 미니 리프파이도 좋아하는데 하트파이가 칼로리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이거는 209칼로리 그래가지고 이걸로 주로 사 먹는답니다. 약간 엄마 손파이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페스츄리 파이. 그리고 여러분 가끔 끼니를 스벅에서 때울 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좀 건강식 챙기고 싶을 때 스벅에서 삶은 달걀 한 개에 1,700원, 엄청 비싸죠. 근데 한 개에 1,700원 하는 비싼 삶은 달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간이 절묘하게 잘 맞아가지고 제가 사 먹는 삶은 달걀 중에서 스벅 삶은 달걀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좀 비싸긴 하지만 단백질하고 건강 좀 챙기는 겸 괜찮고, 그리고 거기에
파이안가? 아무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브랜드 그릭 요거트랑 꿀이랑 같이 섞어 먹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 꿀이 약간 천연꿀스러운 그런 느낌이라서 꿀을 이렇게 살짝 살살 섞어서 그릭 요거트랑 비비면 그릭 요거트가 약간 크림치즈 같았던 그런 산미 있는 제형이 꿀에 이렇게 녹으면서 부들부들해지면서 요플레 같이 기분 좋게 달콤한 천연꿀 같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스벅에서 파는 그릭 요거트랑 계란이랑 같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이거 리프파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영상 찍을 때 같이 먹어야지 해가지고 뭔가 참고 있어. 어떡해요. 저 지금 벌써 4개째 먹고 있어요. 순식간에 순삭되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 프렌치파이 좋아했는데 딱 그런 느낌이야. 프렌치파이는 중간에 사과잼이나 딸기잼 있어서 또 그것도 매력이 있었는데 왜 단종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스쿠 파운데이션 발라볼 건데요. 그냥 예의상 투명하게 보호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작의 메이크업 베이스 살짝만 촉촉하고 수분감 있게 약간 깔아둘게요. 이건 색이 없으니까 뭔가 컬러 베이스 쓰면은 색 보정이 되니까 커버력을 좀 여러분들이 가늠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살짝만 기름줄을 잡아주고 이건 그냥 일본에서 산 시세이도인데 너무 가볍게 기름쟁이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흔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구매를 후회하는 그런 제품인데 근데 용량이 많아서 괜찮은데 자 저는 새로 나왔다고 하는 스쿠 더 리퀴드 파운데이션 205번 핑크 베이스의 화사한 색상 구매를 해봤고요. 다행이다. 너무 막 붉거나 이상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냥 딱 맑은 아이보리빛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너무 눈으로 핑크가 심하게 보이지 않아서 좀 일단은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5번이랑 105번 중에서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핑베 21호 느낌인데 밸런스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핑베라보다는 상아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난 좋아. 홍조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브러쉬는 오늘 수아도르 바이맹 브러쉬 사용을 할 거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먹여서 이게 그 스쿠 크림 파운데이션보다 더 좀 가벼운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첫인상은 촉촉한 거 치고는 꽤 커버력이 괜찮다. 특히 이 파운데이션은 예전에 꼬꼬초님이 유튜브에서 추천해 주셔서 그렇게 그때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또 꼬꼬초님이 워낙 예쁜 메이크업 많이 잘 해주시잖아요. 스쿠 크림 파운데이션이 커버력이 좋으면서 건조하지 않은데 좀 무게감이 있어요. 화장을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가볍게 하시는 분들은 그 커버력이 높은 특유의 약간 그 무겁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인데 어느 정도 커버는 챙겨준? 요즘 느낌하고 더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커버 차이는 제 홍조를 잘 잡아줘요. 저는 이게 커버가 너무 안 될까 봐 지금까지 구매를 좀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생각보다 커버가 꽤 괜찮은데요? 중간 정도 커버력입니다. 205번 사면은 웬만해서는 좀 화사한 표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패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05번이 조금 더 상아 노란빛 도는 느낌이고 110번이 여기는 항상 진짜 잘 뽑는데 약간 비비크림 획기 같은 거 섞은 21호에서 22호 느낌? 피부에 탁도가 있다는 거 본인이 알고 너무 밝으면 좀 뜬다 하는 분들은 110번이나 그것보다 조금 더 차분한 톤으로 구매하셔도 여기는 또 23호를 위한 그런 색감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뽑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스쿠 파운데이션들 조금 아쉬웠던 게 명도가 약간 좀
화사함이 좀 모자르다. 한국 파운데이션이나 프랑스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205번은 확실히 조금 화사하게 밝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는 챙겨주는데 적당히 톤하고 결 보정해주면서 좀 피부가 하루 종일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괜찮을 것 같고, 마무리감은 제가 지금 복합성 상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친구를 스킨케어로 인지를 하고 제 피부가 싹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보송한 듯이 마무리가 돼요. 픽싱되는 느낌 살짝? 그래서 여름까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도 지속력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잘 샀다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촉촉한 걸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촉촉한 정도? 저는 좋아요. 복합성이나 스부지가 딱 좋아할 만한 제형인 듯. 건성은 스킨케어 좀 빵빵하게 챙겨주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 피부 좋아 보인다. 실제로 보면은 붉은기가 다 잡히진 않았어요. 가운데 부분.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저는 되게 촉촉하고 묽고 커버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하에서 중간 정도의 커버력으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커버력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지속력이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매트한 느낌? 생각보다? 신기하네요. 일본이 나라가 습해서 그런가? 좀 너무 끈적거리는 느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어 주변에 붉은기하고 눈 밑에만 살짝 잡아주고 나머지는 뭐 눈 화장 마치고 후반부에 다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송한 상태에서 해줄 건데 쿨톤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오늘은 에스쁘아의 애쉬 브라운이라고 하는 브로우 펜슬을 오랜만에 써볼게요. 웜쿨 상관없이 좀 쓰기 편안한 색깔인 것 같아요. 제가 신상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좀 가급적이면 다양한 계절의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하지만 정말 겨울 쿨톤이 어떻게 색조 느낌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색 참고하시거나 메이크업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뷰티 유튜버 중에서 겨울 쿨 소프트가 누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진야님이 완전 겨울 쿨 소프트의 깔끔한 케이스이긴 해요. 진야님은 여름 소프트로 진단을 받았던 것 같긴 한데 또 저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까 또 가가지고 댓글로 겨울쿨 소프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근데 너무 그 겨울쿨 소프트 정석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겨울 쿨톤이라면 진야님의 메이크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눈매도 무쌍 눈매이기 때문에 겨울 쿨 소프트 타입이 무쌍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기 좋을 것 같고 근데 겨울 쿨 소프트가 약간 가을이랑 걸쳐서 쓰는 게 훨씬 더 색조가 잘 받는 때가 있어요. 그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웜쿨을 감지해서 쿨로 가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야님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웜이랑 쿨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색조를 쓰는 게 더 세련돼 보인다고 느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름 쿨 소프트 베이스로 예상이 되는데 염지님이 색조 리뷰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염지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 쿨 딥 다크나 여름 딥 같은 분들은 유리아님이나 아니면 알라님 같은 경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쌍의 겨울 쿨 브라이트는 톡시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화려하게 메이크업하는 스타일. 유쌍의 좀 원래 이목구비가 화려해서 너무 진하게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고 립 포인트로 주시는 겨울 쿨 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리솜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 쿨톤이라도 같은 겨울 소프트 안에서 미직은 웜이라 미직은 쿨을 교차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예쁜 사람이 있고요. 지수님처럼, 블랙핑크 지수님처럼. 그리고 누가 봐도 쿨톤이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고 차라리 여름 뮤트랑 겨울 딥이랑 같이 쓰는 게 더 편안한 사람,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겨울 소프트의 메이크업 패턴은 개인에 따라서 좀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이거가 뜨거나 덥다고 해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개인의 입술의 보랏기, 푸른기라든지 온도 감지하는 게 같은 겨울 쿨톤이라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직은 웜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다른 겨울 쿨 소프트한테는 더 예쁘게 느껴지는 경우가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색조 보여드리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온도로 설정을 해야 될지. 일단 섀도우 팔레트부터 제가 좀 많이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올영에서 파는 섀도우들 중에서 약간 겨울쿨 소프트나 겨울쿨 딥톤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섀도우 팔레트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올영에서 구매를 좀 추가적으로 더 했는데 그것은 바로 리스키뷰티입니다. 두 개를 추가로 더 구매를 했어요. 리스키뷰티가 좀 외사에서 나오는 것 같이 좀 외국 해외 브랜드 고발색이나 약간 탁도 있는 그런 섀도우도 좀 잘 뽑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쉐터라고 정말 무채색 느낌이죠. 그 힙한 그런 느낌의 스모키, 세미 스모키나 스모키를 연출하고 싶은 겨울 소프트나 겨울쿨 딥이나 아니면 가을 웜톤이 일부러 힙하게 제니 느낌으로 하기에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무채색의 그레이시한 그런 색깔 원한다 하는 겨울 소프트, 겨울 딥, 가을 딥 같은 경우는 쉐터 팔레트 추천드리고요. 약간 힙걸이 되겠죠? 요거는 겨울 딥 1순위 추천이에요. 리스키의 딘베리라고 하는 팔레트고 겨울 소프트인데 약간 겨울 딥이랑 걸쳐서 조금 화려하게 쿨톤 메이크업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다. 음영 메이크업 어느 정도 한다 했을 때 딘베리도 예쁘게 데일리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색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백화점 해외 브랜드 같이 예쁘게 뽑힌 겨울 쿨 딥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팔레트고요. 그리고 겨울 소프트, 겨울 딥, 여름 소프트에게 공통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정석이 홀리카홀리카의 무늬 팔레트예요. 근데 제가 어디다 넣은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무늬 팔레트가 약간 로라 메르시의 섀도우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이 적당하게 예쁘게 탁도 있으면서 미지근 쿨한 색조들로 모여있어서 정말 완성도 높은 메이크업을 하기가 좋아요. 쿨톤 미지근 쿨 메이크업 하기에. 그래서 무늬 팔레트 추천드리고 리스키뷰티에서 겨울 딥이나 아니면 겨울 소프트 분들이 조금 미지근하게 써도 괜찮다 하는 경우에 저는 오히려 이거를 고객님한테는 좀 더 자주 쓰는 편인데 소프트 스모키 추천드리고 약간 미지근 웜한 음영인데 음영이 자연스럽게 좀 잘 붙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요거 예쁘고요. 요거는 당연히 가을 웜톤들도 다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약간 연하게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것 같은데 겨울 소프트하고 여름 뮤트가 쓰기 좋은 더스티 블루. 너무 진하지 않아서 사용하기에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류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전성기의 바비 브라운 음영 섀도우들이 좀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느낌 낼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해주면 얘가 약간 더 쿨해서 또 완성도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두 개를 갖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메이크업 하고 싶으면은 리스키뷰티의 코스믹 러브 반짝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절 상관없이 좀 꾸미기에 괜찮은데 약간 아이시한 컬러들도 섞여 있어가지고 겨울 쿨톤 분들이 좀 젬매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겨울 쿨톤 분들이나 약간 탁도 있는 가을 딥이나 막 가을 소프트 이런 분들이 느낌있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브랜드는 리스키뷰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는 좀 높은 편이에요. 3만 원대 정도거든요, 하나에. 그렇지만 백화점 브랜드 섀도우가 한 개에 3만 원 넘는 걸 생각을 하면 색 구성이 백화점급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잘 뽑혔기 때문에 어울리는 색만 잘 찾으면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키뷰티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제 겨울 쿨톤인데 내가 좀 쿨 계열 쪽 화장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했을 때 좀 만만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 릴리바이레드의 어텐션 이라고 하는 4구 팔레트. 섀도우가 4개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메이크업하기 좀 쉽고 좀 연하게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나 깨져가지고 열 수가 없는데 클리오 매화빛 땡기. 그러니까 여름 뮤트에서 겨울 소프트 느낌 좀 뽀얗게 메이크업 할 때. 근데 탁
색도가 강한 겨울 소프트는 약간 희끄무레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뭔가 다른 섀도우를 좀 같이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부 밝은 겨울 소프트나 화장 연하게 하는 겨울 소프트나 여름 뮤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매화빛 댕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겨울 소프트가 타 업체로 가면은 겨울 페일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한 화장이 안 어울리는 여름 뮤트나 겨울 소프트가 연하고 은은하고 청순하게 베이스 깔 때 투쿠의 코튼 포그 예쁩니다. 블러셔로 쓰기에도 되게 좋고요. 멀티로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던 데이지크의 로즈 밀크티 같은 경우에도 겨울 소프트, 여름 소프트, 봄 소프트, 여름 라이트 분들이 약간 분위기 있는 로즈 핑크 섀도우 느낌하게 좀 청순청순한 예쁩니다. 괜찮고요. 화장 연하게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 신상으로는 에뛰드 뮤트행 하룰랄라라고 여름 소프트 색감이죠. 겨울 소프트는 여름 소프트랑 호환해서 아이섀도우를 쓰면 좀 만만하게 안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미지근한 핑크 느낌이라서 괜찮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서 블러셔랑 하이라이트가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데일리로 너무 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화장하기에 괜찮은 색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요거 시리즈 팔레트를 4개를 다 샀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색감 구성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질감이 좀 위에 칸이 좀 질감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긴 해요. 저는 에뛰드 싱글 섀도우보다 요거가 좀 더 질감이 약간 아쉽다. 그 에뛰드 애교살 팔레트에 있는 질감이 여기 하이라이트하고 블러셔 쪽 질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는 2단에 있는 블러셔하고 하이라이트들은 하나같이 제형이나 이런 질감이 더 좋고 윗단이 색으로 그냥 가는 거고 매트 섀도우의 질감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형을 좀 많이 타는 분들 많아요. 겨울 소프트 분들 중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거 원하시면은 살짝 퀄리티가 아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냥 힌스나 에뛰드 섀도우, 싱글 섀도우 같은 거 쿨톤 섀도우 같은 걸로 쓴다든지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탁도와 좀 그래도 티가 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3CE가 잘 뽑았어요. 그래서 겨울 소프트, 여름 소프트, 뭐 겨울 DB하게 모브 시크하고 핑크 에이즈 둘 다 괜찮고요. 이게 핑크 에이즈, 이게 모브 시크입니다. 핑크 에이지가 좀 가벼운 느낌인 것 같고 모브 에이지가 약간 더 딥한 색상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둘 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약간 겨울 소프트, 겨울 딥, 쿨톤 분위기 내고 싶어하는 웜톤 분들이 쓰기에 좋은 게 뮤트 라이브러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즈 팔레트도 있죠. 그거는 조금 미지근 웜하게 로즈 핑크 메이크업 하기에 좋습니다. 클리오. 겨울 소프트 분들이 쓰기에 또 좋은 팔레트예요. 나는 어느 정도는 또 티가 좀 나야 된다. 이것도 되게 예쁜데요. 어바웃톤의 썰인이라고 하는 섀도우입니다. 쿨톤 섀도우 지금까지 진짜 많이 보여드렸죠? 여름 소프트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고요. 저는 요즘에 겨울 소프트 분들한테 봄 소프트 색조를 약간 부드럽게 완화시켜서 메이크업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계절 상관없이 제가 정말 여러 번 추천드렸던 약간 봄 소프트 느낌의 그린 곳까지가 제 눈입니다만 이 약간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 겨울 소프트가 가볍고 청순하게 메이크업하기에 좋고요. 또 쿨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 온도 감지를 해 하면은 방구석 청담샵 미지근 아티스트가 여름 쿨톤, 겨울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에 좀 청순하면서 연한 그런 샵 느낌 색조고요. 그런 분위기 있는 약간 음영 느낌 내고 싶었으면 좋겠어. 요거가 약간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또 잘 붙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 괜찮습니다. 제 지인분 중에서 완전 확신의 겨울쿨 브라이트 톤 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온도가 조금 미지근 웜하다는 거는 인지를 하시지만 붉은기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 그런 음영 메이크업을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겨울쿨 브라이트 분들도 금쪽이는 왜 가을 웜이 좋아 팔레트로 약간 아이섀도우 정도 해보면 분위기 있고 예쁠 거예요. 그래서 겨울 소프트 분들한테 쓰기에 어떤 온도까지가 자기한테 이상적인지 잘 몰라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 들고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리스키 뷰티와 더불어서 백화점 브랜드스러운 그런 걸 내는 게 루미르 팔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 소프트 중에서 가을이랑 좀 걸치거나 무쌍이라서 음영이 확실히 필요하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드나잇 애쉬 굉장히 잘 쓰실 거고요. 루미르의 윈터던인데 볼 때는 좀 무섭게 보이지만 좀 어느 정도 겨울 딥과 좀 근접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겨울 소프트, 겨울 딥 분들이 데일리로 사용하시기에 예쁜 팔레트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써보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루미르도 좋다. 그리고 약간 청순 깨끗하게 겨울 페일이나 겨울 소프트인데 화장 진하게 안 하는 분들 정샘물의 소프트 누드 써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봄 소프트 팔레트인데 은근 음영빨 잘 바는 무쌍의 겨울 소프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오렌지시한 거 외에는 다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을 거예요. 블러셔가 좀 웜하긴 하겠지만 비디비치 베니더 팔레트 뉴트럴 여기에 음영들이 굉장히 잘 챙겨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분위기 있는 깊이감을 낼 수 있어가지고 아주 고급지게 약간 해외 브랜드 메이크업처럼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예쁩니다. 백화점 브랜드 팔레트로 디올 거가 겨울 쿨톤한테 좀 잘 붙는 게 많은데 디올의 스모키 에센셜은 겨울 딥 느낌입니다. 그래서 겨울 소프트인데 화려하게 겨울 딥처럼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스모키 에센셜 추천드리고 가을원 걸쳐서 지수처럼 메이크업 하는 게 잘 받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누드 드레스랑 미차를 같이 레이어드해서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가격은 사악하지만 제대로 예쁜 걸로 드리고 싶다 한다면은 미차는 붉은기 그런 좀 웜한 팔레트고 누드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좀 미지근 웜한 음영 팔레트인데 눈가에 푸른기가 있다든지 탁기가 있는 분들은 또 너무 여름 뮤트 겨울 딥스럽게 색조를 올리면 약간 컨셉추얼하게 보여서 화장이 더 진하고 보랏기로 보인다든지 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가을이랑 걸쳐서 색조 쓰는 게 난 더 나았던 것 같다 하는 분들에게는 돈값합니다. 누드 드레스하고 미차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디올 팔레트에서 겨울 쿨톤 호프 계열 정석 음영 팔레트로 또 유명한 게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여기 자막으로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약간 회갈색 계열의 음영 원하실 때 추천드립니다. 가을 걸치고 다양한 색조 좀 걸치는 연예인 참고하기에는 지수가 괜찮은 것 같고 겨울 딥이나 약간 가을이랑 걸쳐서 쓰는 연예인으로는 올데이 프로젝트의 애니 메이크업 약간 세미스모키스러운 메이크업이나 음영 메이크업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섀도우가 오히려 많으니까 더 결정장애가 느껴지시나요? 근데 진짜 제가 괜찮은 것만 오늘 모아온 거라 가지고 계속해서 돌려보시면은 여러분도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추천이었거든요. 쿨톤 분들 그래서 참고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일단 저는 데일리 만만템이 리스키 뷰티거든요. 리스키 뷰티에서 일단은 나는 쿨톤이라는 거는 내가 확실히 인지를 해요. 라고 하는 겨울 쿨 소프트 분들을 위해서 음영을 깔아볼 건데요. 그 댓글에 샤넬 그 최근에 버건디 팔레트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샤넬 그 버건디 팔레트가 편하게 받는 분은 겨울 소프트는 아니고 겨울 딥이나 여름 딥, 겨울 다크 이런 분일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겨울 브라이트, 좀 채도가 필요하다든지 겨울 소프트는 버건디를 도배하면 너무 부담될 거예요. 겨울 소프트에서 여름 뮤트가 화장 진하게 안 할 때 데일리로 하기 괜찮을 만한 가벼운 색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여기에 두 번째 칸에 두 가지 색깔을 섞겠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그래서 1차 음영을 가볍게 깔아주면은 약간 그레이시하게 붓기 같은 거를 조금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콧대 부분에도 그냥 노즈 쉐딩 같이 살짝 잔량을 가볍게 넣어줄게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그러면 싱글 섀도우로 좀 저렴하게 하고 싶으면 홀리카 그레이캣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넣어봐도 좋겠죠. 자, 이렇게 가볍게 약간 라이트 그레이시한 1차 베이스를 깔고 총알 브러쉬에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2개를 섞어도 되고 1개만 써도 되고요. 조금 더 진한 거를 눈 꼬리 쪽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쌍꺼풀 라인 쪽이랑 약간 이렇게 좀 눈매를 연장시켜주는 거죠. 또 눈 뒤쪽에 근데 제가 웜톤이라서 제가 그레이시한 메이크업, 음영 메이크업 그렇게 잘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을 하면은 쿨톤 분들한테 하는 것보다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든지 칙칙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브러쉬로 조금 블렌딩을 해주고요. 그 눈매를 약간 연장을 시키고 아이라인 색깔을 묻혀서 라인 가이드 조금 올려서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중간 음영 2개를 섞어서 뒤트임 그 위에 이렇게 차분한 음영만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혈색이 좀 빠진 느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확실히 쿨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경우에는 핑크 음영을 살짝 섞어주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에뛰드의 타로 밀크티라는 섀도우를 둘러줄게요. 그래서 여기 중앙하고 약간 상단에 핑크로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애교살 해줘야죠. 애교살은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로즈 밀크티라고 미지근한 로즈 핑크를 넣어줄게요. 분위기 있게 너무 하얗게 바로 넣으면 좀 어색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핑크 음영을 넣어주고 그리고 겨울쿨 소프트 애교살 이쁠 만한 게 손님 그건 애교살이세요. 약간 미지근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데일리를 쓰기에 이 친구도 예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약간 핑크랑 연보라게 도는 거랑 베이지랑 이렇게 섞어서 애교살 위에 발라줄게요. 최근에 그 에뛰드 팔레트보다 이 애교살 팔레트의 퀄리티가 더 나은 것 같다는 거. 희한하죠? 그리고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도 똑같은 빨감으로 이 음영 있죠? 음영을 2개 정도 섞어서 애교살 그림자를 좀 만들어줄게요. 중안부를 좀 줄이는 느낌으로 아이라인이 붓펜 라이너나 젤 라이너로 깔끔하게 들어가면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롬앤 더스티 로즈 팟에 있는 요 약간 쿨 브라운 같은 고동색 같은 그런 젤 라이너를 묻혀서 라인을 약간 더 선명하게 잡아줄게요. 저 이거 뚜껑만 잘 닫아주면 다루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라인을 잡아줍니다. 좀 또렷하게. 여기 보랏빛 도는 색을 살짝 섞어서 약간 가지빛으로 만들어요. 젤 라이너를 좀 더 부드럽게. 그래서 약간 연하게 나오는 시점에서 살짝 앞트임. 이렇게 눈매 앞뒤를 약간 잡아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메이크업은 확실히 본인이 쿨이라는 게 완전히 색조할 때도 인지가 되고 가급적이면 쿨톤 위주로 좀 쓰는 분들을 위한 그런 색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웜을 섞어서 하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겨울 소프트 분들도 정말 정말 많아요. 약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이 안 바르는데 겨울 소프트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쿨한 겨울 소프트, 겨울 딥, 여름 매트 분들이 이런 색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속눈썹 붙여줄게요. 여러분 저는 좀 간단하게 속눈썹 붙이려고 필리밀리의 또렷 데일리 속눈썹 몇 개만 붙여볼게요. 물론 마스카라를 그냥 마무리해도 좋아요, 데일리로. 저는 이렇게 좀 하다 말게요. 3개만 붙였어요.
블러셔는 여름 뮤트 블러셔 같은 거 해주면 괜찮은데 저도 처음 시도해본데 네이밍의 포그라고 하는 크림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엄청 자연스럽네요.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고 피부가 좋아 보여요. 근데 피부가 만약에 좀 저명도, 중명도면 티가 너무 안 날 수도 있겠다. 콧대에도 살짝? 진짜 은은하네요. 조금은 한 티가 났으면 좋겠어서 릴리바이 레드의 포도 토핑이라고 하는 크림 블러셔를 살짝 레이어드 해줄게요. 약간 얘는 좀 핑키해요. 핑키 모비예요. 이렇게 살짝 컬러가 좀 티나게. 이거보다 더 쿨한 거 원하시면 릴발의 라벤더 토핑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약간 미지근하게. 저 언더 마스카라도 조금 해줄게요. 클리오의 탱글 가닥으로 약간 볼륨 있게 언더 마스카라 해서 주간부를 좀 커트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레이기 도는 거랑 옆에 더 그레이기 도는 거랑 살짝 섞어서 코 쉐딩을 해줄게요. 얼굴 쉐딩은 롬앤의 뉴트럴 웜이었나? 그걸로 해줄게요. 이 정도 컬러는 그렇게 웜하진 않아서 쿨톤이 쓰셔도 좋습니다. 저 뒤트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네이밍의 그레이시 몹으로 뒤트임 좀만 더 넣을게요. 그리고 쿨톤 분들한테 자주 쓰는데 에크멀의 미스티모즈라고 하는 약간 로즈 모브 빛깔의 립 펜슬로 살짝 립을 너무 오버립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벨비 립 추천이에요. 벨비 베이스로 깔면 되게 예쁜 로즈 혈색으로 나와서 로즈 핑크 빛깔로 항상 이거 립은 메이크업 해드리면 꼭 따라서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이 로지 무아가라고 하는 페리페라의 틴트 글로스인데요. 데일리로 가볍게 혈색 주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소량만. 포인트 체리나 좀 딥함 약간 주고 싶으면은 체리쉬를 넣어줘도 괜찮아요. 근데 아이라인을 조금 더 강조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본인이 쿨 계열에 확실히 잘 맞는다는 걸 알고 있는 약간 겨울 소프트나 겨울 딥이 엄청 가볍게 하는 그런 메이크업이고요. 근데 이제 입술에 푸른기라든지 그 피부 톤이 좀 뉴트럴하다든지 약간 탁도가 있다든지 하면은 이게 다 희뿌옇게 나오고 엄청 창백해 보이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소프트는 명도라든지 온도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커요. 메이크업 좀 기록을 해두고 온도가 조금 더 가을 웜 같은 걸 섞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색조를 약간만 더 가미를 해볼 건데요. 옷이 쿨톤이 확실히 어울리는 걸 잘 알고 있는 겨울쿨 소프트나 겨울쿨 딥이더라도 입술에 보라기나 푸른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립을 바르면 더 보라가 심해지면서 너무 화장한 티가 나면서 촌스럽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가을 웜톤 색조 같은 걸 적절히 써주는 게 더 세련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누디하게 빼거나. 그래서 제 지인분이 가을웜 루이비통 립스틱 산 게 있는데 완전 확신의 겨울쿨 소프트인데 립을 좀 웜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을웜 립 같은 걸 살짝 제가 발라볼게요. 확실히 웜기를 넣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은 약간 가을 소프트 베이스 립이거든요. 근데 원래 입술 색상을 그렇게 진화를 안 하면서 한 듯 안 한 듯 안 창백해 보이게 하고 싶을 때 한 놈만 판다 하면은 괜찮거든요. 이거는 106 듄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루이비통 립스틱이에요. 루이비통 립스틱 제가 다시 안 살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는 살만했다. 웜한데
그 입술 자꾸 창백해지는 쿨톤이 쓰기에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가 듄 익스플로러라고 데일리로 그냥 한 듯 안 한 듯 깔기 괜찮은 조금 가을 소프트 베이스 립 같은 약간 웜한 그런 립이고요. 그리고 이런 색조 같은 경우도 약간 탁도라든지 중명도 피부톤에서는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희뿌옇게 나온다든지 블러셔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약간 미지근 웜한 음영을 위에다가 보태줄 건데 일단은 약간 더 웜한 조금 바비 브라운 토스트 같은 그런 섀도우를 이 베이스에다가 섞어줘요. 그러니까 너무 획기 도는 쿨한 음영이 안 어울리는 겨울 소프트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소프트 스모키 팔레트 사면 돼요. 그리고 뒤쪽 부분에는 좀 더 탁도 있는 2차 음영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약간 지수 메이크업 같은 게 어울리는 분들에게 추천이에요. 그럼 뭐에 아까 전에 음영이랑 섞였잖아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쿨한 거랑 웜한 거 같이 섞으면 더 밸런스가 뉴트럴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더 예쁘긴 해요. 이렇게 뒤에랑 아래랑 약간 웜한 걸로 하면은 혈색이 좀 더 챙겨지는 느낌? 그리고 여기 애교살 부분에 좀 밝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맥 허니러스트 같은 게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니러스트를 좀 깨트려 먹긴 했는데 이걸로 약간 가을 웜톤 색조 넣는 것처럼 약간 웜한 듯한 그런 걸 해주면 좀 혈색이 좋아 보여요. 허니러스트는 여전히 항상 중명도 겨울 소프트나 겨울 딥, 가을 딥한테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셔가 아까 전에 크림 블러셔들이 좀 티가 덜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명도나 좀 뭔가 색감이 티가 좀 더 났으면 좋겠다 하면은 투 슬래시4의 번핑크 겨울 소프트한테 예뻐요. 약간 옆에서 들어오는 것 같이 가볍게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더 온도를 올려서 피부가 중명도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뭐 칙칙함이나 이쪽에 있는 푸른기로 인해서 오히려 가을웜 색조 같은 걸 좀 같이 쓰는 게 더 어울릴 만한 분들에게 좀 더 받을 법한 그런 색감 조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조금 더 밝기를 떨어뜨려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겨울 소프트인데 좀 가을 걸쳐 쓰는 사람들. 이거 한 장 기록해 둘게요. 근데 여러분 요거 립이 20만 원짜리로 솔직히 현실적으로 너무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겨울 소프트가 좀 편하게 쓸 수 있을 만한 누드 립을 맥 걸로도 보여드릴게요. 맥의 테디 2.0이 약간 핑키 누디한 그런 느낌이 섞여있는 데일리 누드 베이스 립인데 어느 정도 혈색 챙긴 그런 거라서 겨울 소프트가 편하게 바르기 좋거든요. 그래서 테디 2.0 바르면 아까 듄 익스플로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듄 익스플로러보다 살짝 덜 웜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데일리로 쓰기에 괜찮고요. 뭐 여기에 뭔가 촉촉한 거 하나만 끼워주고 싶다 하면은 안쪽에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되는데 붉은 계열을 넣으셔도 되고 저는 여기에 돌체 가바나의 커피 립 오일을 올려줄 건데 너무 누디하지 않게 약간 차분하게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살짝 톤을 다운시켜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2/4 같은 데에서 나오는 촉촉립 중에서 약간 탁도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리스키 뷰티에는 이런 류의 글로스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살짝 가라앉혀줘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글로시함이 너무 남발한 느낌보다는 촉촉한 게 몇 방울 정도만 그냥 톡톡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된 텍스처가 더 좀 절제되면서 예쁜 것 같아요. 파우더로 유분좀만 눌러줄게요. 아 맞다. 하이라이트도 예쁜데. 하이라이트는 좀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좀 진주빛 톤은 2AN의 쉘이라고 하는 내추럴한 걸로 해줄게요. 약간 더 핑키하거나 쿨한 느낌이 생기길 바란다면 2AN의
클리어라든지 아니면 글린트의 밀키문 같이 더 흰기 핑크 같은 걸로 처리해 주셔도 돼요. 요거는 좀 피부 톤이 내추럴 톤이었을 때도 잘 붙는 것 같아서 자주 손이 가는 것 같아요. 티가 안 나게 은은하게 예뻐서. 네, 이렇게 해서 겨울 쿨 소프트인데 좀 쿨 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색조하고 약간 가을 웜이나 미지근 웜을 섞어야지 좀 탁도를 좀 넣어야지 잘 받는 그런 느낌하고 약간 두 가지 변형 룩을 보여드렸는데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더 미지근 쿨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더 적당하게 미지근 웜을 섞어서 쓰거나 이렇게 조율을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퍼스널한 메이크업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후반부에 되게 메이크업을 색조 배합을 조금 신중하게 하느라고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저는 특히 이 후반부 메이크업이 어울리는 겨울 소프트를 더 많이 보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유용하게 잘 쓰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여러분. 안녕!